예상됐던 바이긴 한데요. 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 증시를 휘몰아치는 중입니다. 고관세 정책의 핵심인 상호관세에서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통하기 어려운지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걸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건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고요. 한마디로 고관세 정책이라는 게 경제 원리나 역사적 경험상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재앙을 몰고 올 게 분명합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 일기 당시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마저 장기적 영향을 우려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예상대로 오히려 금리나 내리라 이렇게 연준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경제에 충실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지극히 감정적인 정책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과 성패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 고관세 정책이 몰고 올 혼란상이 단순히 물가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블랙마켓, 암시장이 확대되고 범죄 조직이 득세하는 등의 부수적 피해, collateral damage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음식료 환경 담당 선임 편집자입니다. 테드 지노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월 4일자 신면 사설을 통해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는 100년 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데킬라를 수입 금지시켰던 예를 통해서 왜 이 고관세 정책이나 국경 통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자, 또 약물 밀수 등의 혼란성을 이유로 고관세와 국경 통제를 인접국가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 후에 또 각 나라별로 매긴 상호관세가 있고 기본관세 10%까지 매겼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와 캐나다가 맨 처음 집중 포화의 대상이 돼서 25% 관세를 부과했죠. 물론 양국의 불만이 워낙 고조되니까 상호관세와 기본관세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25%나 10%를 추가로 더 물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트럼프가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이미 두 나라는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와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관세나 국경 통제는 꼭 100년 전에 데킬라를 대상으로 이미 미국이 실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킬라는 용설란 아가베로 만드는 멕시코 전통주죠. 우리가 잘 아는 호세 쿠에르보 같은 가문이나 브랜드는 이게 100년 전에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철도 지선까지 아예 사서 미국으로 데킬라를 실어 날랐습니다. 근데 당시 멕시코가 친미가 아니라 친독이었습니다.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에 맞선다는 계획까지 독일이 세우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의 명분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호세 쿠엘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 데킬라 브랜드가 모두 미국이 아니라 독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8년 미국은 독일의 과도한 영향을 이유로 이 데킬라 회사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후에 금주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생겨나잖아요. 1920년에. 이것까지 겹치니까 아예 데킬라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게 되죠. 그 결과 미국 땅에서 데킬라가 사라졌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데킬라의 인기가 치솟고 구하기 어렵게 되니까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싸구려 술이 일부가 프리미엄 술로 변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멕시코의 악명 높은 카르텔, 범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1세대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쿠에르보 외에 이제 사우자나 헤라두라 같은 유명한 데킬라 브랜드와 유통업자들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 카르텔의 원조격입니다. 그러니까 인편이나 마차 등으로 이 데킬라를 밀반입하는 루트가 멕시코 국경에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드린 세 브랜드가 여전히 세계 최대 데킬라 생산업자들이 됐고, 지금 생산되는 데킬라의 3분의 2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물론 합법적으로 팔리는 겁니다만, 미국에서 이 데킬라가 팔리는 총액은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유통될 데킬라에 25%의 관세가 붙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렇게 되니까 데킬라를 못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수에 대한 엄청난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이 밀수만 성공하면 무조건 25%는 25% 이상을 버는 건 따놓은 당상이 됐으니까요. 벌써 그 프리미엄 데킬라를 실은 트럭을 덮치는 범죄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암시장은 확대되고 관련 범죄 조직은 극성을 부리게 될 테죠. 트럼프의 이 국경에 대한 혼란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경에서의 혼란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데킬라 수입 금지라는 전례가 트럼프 고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꽤 잘 보여주는 예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